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작년 봄이 오기 직전 아직 한참 춥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춥던 때 생각이 나는가 봐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30대 남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도 쓸데없는 걸로 야근을 자주 시키는 회사입니다. 일을 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그때쯤에는 제 대학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이 돼서 회사에 가고 싶다 뭐다 하며 배부른 이야기를 꺼내던 시절인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 시국에 이렇게 일을 시켜야 적성에 풀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근이 매일같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 다 그 시간까지 정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늦게 끝나는 게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끝날 일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야근 생각에 일부러 천천히 늦장 부리면서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능률적으로도 손해였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을 배우면 잠이 차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모로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늦게까지 직원들 부려먹는다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매일같이 있는 야근에 직원들 불만과 원성이 엄청 커다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이 노조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서 파업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동시에 수많은 직원이 이탈을 하게 만들 수 없으니 결국 야근을 없애는 직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무실 불이 꺼지는 걸 용납할 수는 없었는지 야근은 하루에 딱 2명만 남아서 자리를 지키는 걸로 정해졌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얻고 싶은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팀별로 한 명씩 각출해서 교대에 가며 야근을 하기로 정했어요. 저는 딱히 그 노조의 일원도 아니었는데 반사 이익으로 덕분에 편해지긴 했어. 그 정도로 줄어든 야근도 감지덕지라 생각하여 크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런 일도 생기고 아주 껌먹고 알먹고 다 했어요. 저희 회사가 기본적으로 남자 직원이 훨씬 더 많은 회사인데 팀 중에 디자인이나 회계 업무같이 여직원들 구하기가 수월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팀만큼은 팀 전원이 여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장님이 여직원들을 통틀어서도 독보적이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팀 내에 있는 20대 여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얼굴이며 스타일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랑은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없어서 전 직원 회식 때 아니면 여 팀장님하고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팀장님은 술도 잘 마시는 사람이라 술자리에서도 언제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보면 그 미모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안 한 노처녀였는데 아무래도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그녀와 어떻게 친분을 쌓는다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를 지닌 그녀였습니다. 저보다 연상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저보다 연하라고 해도 다들 인정할 정도로 동안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옷 입는 거 하며 딱 달라붙는 정장이 그렇게 파격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스타일은 성숙해서 매번 회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면 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제 인사를 받아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를 가만두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남자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같은 회사에서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그 나이에 노처녀면 어딘가 하자가 있거나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녀는 아름답고 능력 있고 정말 왜 결혼을 안 하는가가 미스테리일 정도로 멋진 여자였습니다. 아무튼 좀처럼 그녀랑 같이 인연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2명씩 번갈아서 하는 야근 덕분에 그녀와 추억거리를 잔뜩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저희 팀 직장 상사의 야근 일정을 바꿔주게 되면서였어요. 가족 행사 때문에 야근을 못할 것 같다던 과장님의 부탁에 제가 대신
야근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좋은 마음에 바꿔준 야근인데 하늘은 착한 일을 한 저에게 보답이라도 해주고 싶었는지 그날 마침 같이 야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여태까지 제가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여 팀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퇴근할 때도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었어요. 일과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기 때문에 직원 휴게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마치고 거기로 가니 팀장님은 벌써 노트북이며 뭐며 자기가 업무할 것을 전부 챙겨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 머리에 그날은 또 웬일인지 태가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이 여 팀장님이라면 일부러 실수를 만들어서라도 잔뜩 혼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뜬 기분에 저도 모르게 커다란 목소리로 팀장님께 인사를 건넸는데 팀장님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고개만 살짝 들어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아니고 휴게실이다 보니 책상이 작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낯을 가려서 그래도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인지 일하고 있는 팀장님 바로 앞에 마주 앉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출근한 지도 벌써 10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녀의 피부는 아직도 뽀송뽀송해 보였고 정말 그녀가 저보다 연상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꿋꿋하게 세워 앉은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고요. 야근을 시작하고 몇 시간쯤 지났나 배가 고팠는지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적을 빼는 부끄러운 소리에 팀장님한테 식사는 안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팀장님은 제 질문에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서 식사를 안 할 거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능글맞게 팀장님이 빼야 될 살이 어디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냐고 지금도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 통틀어서 다이어트가 제일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는 역시 칭찬에 약한 동물이라 그런지 애써 대답을 회피하면서도 무표정이었던 팀장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덕에 팀장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던 경계심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계기로 팀장님하고는 처음 대화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하고 있다는 다이어트가 사실인지 도무지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대화는 트게 되었지만 달리할 이야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밥 먹겠냐고 물어보는 게 좋은 대화 소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며 밖을 나섰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온 건 아니고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를 2잔 사서 다시 회사로 돌아왔어요. 팀장님한테 따뜻한 커피를 내밀면서 다이어트도 좋지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빈속이면 건강에 더 안 좋을 거라고 이 야감에 커피를 권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라도 드시라 했더니 저를 달리 봤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맙다 말하고 커피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업무 관련된 질문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여태까지 차갑게 굴던 그녀가 제게 마음을 열었는지 제게 다가와서는 대답을 해주는데 살짝 귀 뒤로 머리를 넘기는 데 보이는 새하얀 목덜미와 제 의자에 기대 서 있는 데 등 뒤로 살짝 느껴지는 신체 접촉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사부작거림에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수 냄새에 온몸에 힘이 불끈 들어갔어요. 그날 야근을 계기로 그녀와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 싶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인사를 건네니 매번 눈숨만 치면서 인사를 대충 받아줬는데 제 이름 석자를 부르며 저도 안녕하시냐 하고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그녀와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도 제가 그녀에게 인사를 받는 걸 보더니 무슨 방법을 써서 저 콧대 높은 여자한테 인사까지 받는 사이가 되었냐면서 부럽다고 제 등을 딱 치더라고요. 괜시리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로 언젠가 또 그녀와 야근을 하려나 하다가 철회하는 현황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녀가 속해 있는 세 팀이 야근하는 날에 철회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고 세 팀이 야근하는 날에는
무조건 팀장님 혼자서만 철회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부 젊은 여직원인데다가 그 당시 파업을 주도했었던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팀장인 그녀가 새 팀 직원들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혼자 독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순간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 사람들한테 새 팀이 야근하는 날이면 무조건 제가 그 야근을 대신해 주겠다고요. 팀원들이 제가 여 팀장님과 어떻게 해보려는 거라는 걸 단번에 눈치챘지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야근을 대신해 준다는데 마다할 게 뭐가 있겠냐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팀장님과 야근을 하게 되니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부러 제가 그녀와 함께 야근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도 제가 일부러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이러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어느 날부터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여는 듯해 보였어요.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술이 땡긴다는 식으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가는 술집에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그녀를 꼬들겼는데 제가 너무 성급한 나머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당시에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들이 저녁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등을 쓸어내려 주더니 대리님은 용이 주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 몇 개를 사더니 다시 저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출입 기록은 자기 거만 남을 테지만 카메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직원 휴게실만큼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녀를 따라 방금까지 야근하던 휴게실에 들어서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해 왔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매일 일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그녀와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다니 말이지요. 그녀가 술을 마시면 열이 올라서 그런다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정장 외투를 벗었는데 그녀의 여성스러움이 잔뜩 감춰져 있었습니다. 새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녀의 셔츠에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도 뭐하고 하늘을 보고 있기도 뭐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타냐고 하더라고요. 눈웃음을 치면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아 있으면 술 따라주기가 힘들다며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앉는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달려들 뻔했어요. 그렇게 속으로 겨우겨우 참아내며 술을 한 잔, 두 잔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를 좀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국 그녀와 저는 연인처럼 눈이 맞았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앞으로 억지로 자기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근하지 말고 퇴근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일부러 도맡아 하던 야근을 뒤로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저와는 그만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에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는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저를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야근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녀의 집으로 퇴근했지만 출입문 비밀번호가 이미 바뀌어 있는 뒤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건지 그날은 집으로 퇴근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건넸지만 이제는 저에게 받아주던 눈웃음마저 사라져 있고 거의 남남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재까지 그녀는 아직도 저를 먼 사람 취급하며 아무 일도 없던 척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었으니 조만간 그녀에게 꽃다발이라도 들고 찾아가 제 마음을 다시 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했는 게 맞는 거겠죠? 제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